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치 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처음에는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가 또 항소심까지는 그래도 꽤 뜨거웠는데 시민들이 그냥 약간 알아서 처벌 받겠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조금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건데, 정말 기본적인 것들 중에 모르시는 거 하나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어떻게 되나.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그 직전에 했던 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냥 그대로 되돌아가서 다시 심리를 하는 거예요. 고등법원일 수도 있고 2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면은 그냥 거기로 다 돌아갑니다. 아무튼 이제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판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양쪽이 다시 한번 상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상고가 기각되면은 거기서 이제 종결이 되는 건데, 보통 대법원이 이거 니네 2심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어, 이거 다시 해 라고 돌려보내면 고등법원이 거의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고쳐져 가지고 다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상고를 한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뀌는 경우가 특이 케이스가 있긴 있었죠.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건도 정권이 교체됐을 때 판결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게 오래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권 안에서 대법원 판결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는 거, 그 내용대로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이 된 이유가 그 뇌물죄의 경우에 선출직으로 뽑힌 이제 공무원이 뇌물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서 다른 형하고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합쳐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심, 2심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거, 참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됐죠. 어떤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뭐 이제 본인의 판결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당사자 탓만 할 수는 없다는 거를 이제 새삼 깨닫게 된, 특별검사도 몰랐고 그 팀도 다 몰랐고 재판부도 다 몰랐고 1심, 2심도 다 몰랐고 재판연구원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는 게, 대법관들만 알았다는 거죠. 참 그거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거는 진짜 검사님들, 특별검사님들, 그 판사님들 되게 부끄러워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몰랐지? 물론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몰랐어요. 나는 뭐 내 사건이 아니니까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이제 형이 2개가 나오게 되니까 형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뉴스에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을 분리해서 선고를 받으면 형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따로따로인데 이제 시간차를 두고 했을 경우가 보통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고를 한다 그러면 같은 날 같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같은 날 같은 사람이 형을 2개를 선고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극적으로 늘어나거나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뇌물에 관한 거예요. 뇌물에 관한 거. 지금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깨트린 게 말 3필, 말 같은 경우에 뇌물이다. 소유권은 삼성에게 남아있었지만 이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 그것이 바로 뇌물이다. 소유권이 이전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년 1월에 치러질
변시에도 굉장히 유력한 출제 후보가 되겠죠. 변시 보시는 분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액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동계 스포츠 지원금 그게 뇌물로 산정됐는데 삼성에게는 승계 작업이라는 그런 부정한 청탁을 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몰랐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진짜 관심이 없는 편인데 저도 알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완전 그냥 제 뇌피셜인데 이건희 회장님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돌아가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것도 이 승계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만 법적으로 사망이 되면 그러면 이제 상속이라는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건 이제 피해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전에 다 줄 건 주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가셔야 상속 재산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나 이런 문제들도 안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희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이유도 승계 작업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뇌물인데 이제 판례 요지가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2008년도 판례도 제가 아주 쉽게 찾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금품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가 성립하고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도 없다. 이게 되게 폭넓게 인정하는 게 되게 오래된 판례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 뭐 그런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시의 굉장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이제 전문 증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나온 게 일반인들에게는 뭐 필요 없는 지식일 수도 있는데 변시에는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 안종범의 수첩과 안종범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했잖아요. 제가 말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쓰이려면은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진술이 행해졌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건 거기 설마 거짓말 했겠냐? 이런 정도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제가 길거리에서 떠드는 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말을 했다. 2019년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홍 변호사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냥 그런 행위가 있었다. 라는 것 자체는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증명이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이걸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시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꼭 외워야 되겠죠. 저도 사실 그걸 다 알고 뭐 시험을 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무아지경에서 시험을 봤습니다만 뭐 이런 것 좀 외우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것인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고 봅니다. 내일 늦게 구속된 다음에 다음번에 사면받아서 나오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관심이 차갑게 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을 다시 만나요. 안녕.